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48페이지 문제풀이까지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서술형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서술형 문제가 잘 나오지 않지만 뭐뭐 합니다 라는 종결형 어미를 써서 여러분이 문장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를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배웠던 내용을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간단히 쓰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고 꼭 서술형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 우리 13페이지 프린트 13쪽에 있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얘 지금 H2O 상태인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H2O 사이의 거리만 변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물인 상태에서 수증기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얘는 물리 변화인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상태 변화는 모두 물리 변화니까요. 나는 지금 보니까요. 얘는 누가 봐도 O2고요. 얘는 누가 봐도 H2입니다. 이런 경우는 화학 변화죠. 그럼 구별하는 거 밑에 쓸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가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되느냐. 우선 분자의 배열이 변했습니다. 분자의 배열만 변했고요. 뭐는 변하지 않아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유지해요. 왜?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물 분자가 그대로란 얘기는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물리 변화를 구별하는 힌트였죠. 그럼 나는 이유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키워드에 그렇습니다.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랑 산소를 생성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소랑 산소는 새로운 물질이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너는 화학 변화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내용이 들어가게 서술형 문제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우리 프린트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탄산칼슘은 우리 앞에서 계란 껍질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둘을 반응시키고 나면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할까요?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선 변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면요. 뭐가 빠져나갈까요? CO2 기체가 빠져나갑니다. 대리암 노래 기억하시나요? 탄산칼슘, 즉 대리암에 염산을 떨어뜨리면요.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면서 대리암이 녹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뚜껑을 열면 당연히 기체가 날아가면서 질량이 감소하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질량 비교하자면 가, 나, 그리고 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고요. 그 까닭을 설명을 하고 했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는요.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열린 공간에 둔다라고 한다면 발생한 뭐가 날아가나요?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겠지만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합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100% 이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성분비가 뭐였냐?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얘는 볼트고요. 얘는 너트라는 애를 구성으로 해서 화합물이 N 2개와 B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 BN2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데요? B가 1개 있을 때 너트는 2개 있어야만 BN2라는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인 거죠. 마치 H2O를 만들 때 H 2개와 O가 규칙이었던 것처럼요. 그럼 이건 개수예요. 그럼 질량은 뭘 구해야 돼요? 각각의 질량을 곱해야겠죠? B 같은 경우엔 하나당 5g이고요. N 같은 경우엔 2g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5g 대 2g이라고 해서 서로를 곱해주면 최종 질량 B가 나오겠죠. 몇 대면? 5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둘의 질량비는 5대 4이다 라고 답을 하나 쓰고요.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이 개수를 가지고 와서요.
Bn2를 만들기 위해서는 B와 N이 1대2의 비율, 즉 개수가 1개 대 2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볼트가 5개 있고요. N이 8개 있어요. Bn2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B보다 N이 2배 있어야만 딱 맞게끔 개수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2배 했을 때는 10개죠. 그런데 나한테 10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말은 B는 5개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하면 되냐? N이 8개 있을 때 N을 2분의 1로 줄여버리면 B가 4개 있을 때 잘 보세요. B 1개와 N 2개는요. 1개의 Bn2를 만듭니다. 그럼요. B가 4개 반응하고 N이 8개 반응했을 때 N은 Bn2는 몇 개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B가 1개 있는 한 결국에 중심에 있는 볼트가 하나 있을 때 하나의 Bn2가 생기듯 B가 4개 있다라고 하면 N이 아무리 많아도 당연히 Bn2는 4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은 Bn2 4개일 것이고요. Bn2는요. 원래 5대4의 질량비를 가지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Bn2는 9g이 될 거예요. 그럼 이 Bn2는 하나당 9g인 물질일 것이고 B는 하나당 5g, 얘는 하나당 2g이지만 2개이므로 4g이겠죠. 더해서 9가 나오듯이 얘는 하나당 9g이 4개 있으니 9 곱하기 4 해서 36g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총 질량은 36g이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우리가 구하자면 남은 재료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B인 볼트겠죠. 볼트가 몇 개 남을까요? 얘가 8개 있다는 얘기는 얘가 4개밖에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볼트 1개가 반응하지 못하고 남습니다. 그럼 몇 그램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5g이 남는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물론 문제에서 이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얘는 지금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보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 기체, 그리고 부피. 보자마자 너는 기체 반응 법칙 문제구나. 여기서는 뭐만 알아내면 끝나나요, 여러분? 부피비 알아내면 문제 다 풀 수 있죠. 그럼 부피비 구해봅시다. 자, 반응 전에 기체는 A가 50, B가 20 있었지만요. 반응을 하고 나서 남은 기체는 A가 10이 남았대요. 그 말은 A가 실질적으로 반응한 건 50이 아니라 40이 반응했다는 얘기죠. 40과 20이 만나 C는 40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A랑 B랑 C는 부피비를 뭘 가진다라는 거죠? 40대, 20대, 40을 가짐으로 약분하면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뭐? A가 지금 현재 80 있고 B가 30 있을 때요. 둘은 2대 1로 반응을 해야 해요. 그 말은 A를 반띵한 만큼 B가 있어야 되는 거고 A가 2칸일 때 B는 1칸, C는 2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B가 하나가 30이라고 할 때 A가 30, 30인 건 되지만 얘가 80이라고 해서 한 칸이 40, 40 되는 건 B한테는 모자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B가 30 있을 때 여기에 2배 한 만큼 A가 60이 반응했을 것이고요. 80 중에 아마 20은 남았겠죠. 그래서 남은 애가 바로 A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 2대 1대 2이기 때문에 항상 A랑 C는 같은 부피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C 60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2대 1이라고 해야 되는데 B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럼 B는 얼마만큼밖에 반응을 못할까요? 그렇죠. 20만큼 반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요, 20이 남게 되고요. 그러나 C가 생성된 양은 바로 얼마다? A랑 항상 같은 양이 생성돼야 하니까 40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은 A. 니은은 40. 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래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피비가 개수비와 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얘는요, 물질 A와 그리고 물질 B가 C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개수는 뭔데요? 2대 1대
2죠. 이때 우린 어딜 지우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바로 B에 들어가는 B에 들어가는 1은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 완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는요,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를 알아도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개수비를 알아내게 되면 이걸로 식을 완성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확인했었던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입니다. 실험실은 아니고 교실 또는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줬을 거예요. 둘을 만나게 하면요, 일단 얘네는 흡열 반응입니다.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반응이죠. 결론을 써놓고 문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 출입을 설명하시오. 우리는 이거 이미 알고 있죠. 일단 반응에서 에너지는 흡수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는 까닭을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 위에 이 내용도 써줘도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나타나는 까닭을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 그 내용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 실험 결과에서는 지금 어땠어요? 유리 여기에다가 유리 안에다 요걸 넣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물을 살짝 바른 다음에 요거를 반응시킨 다음에 여기를 딱 밑에다 밀착시켰을 때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틱에 달라붙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물이 얼음으로 응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수산화 발음과 염화 만나 열에너지를 주위에서 흡수하면서 어떻게 됐죠?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무판 물이 얼음으로 급격히 응고돼요.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실험 결과를 바르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처럼 꼭 쓰지 않아도 되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반해서 단 어떤 내용 꼭 들어가야 해요. 열에너지를 주위에서 흡수하면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꼭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주 고생했던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페이지를 실수로 잘못 말한 것 같기는 한데요. 48쪽과 49쪽 문제풀이를 완료했고요. 1단원의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이제 식 세우고 법칙들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해설 강의를 보고 여러분이 풀어본 다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선생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